자,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방송한 환자 사례를 피드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2020년 2월 11일 날 치료한 그런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어깨 수술 후 여전히 불편하신 분이십니다. 이분 처음 상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올라가나 볼게요. 앞으로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앞으로 나란히 해서. 다 올리셨어요? 전형적으로 어깨 아프신 분이 팔을 정면으로 못 올리고 약간 옆으로, 귀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약간 옆으로 들게 되죠. 자, 이고저로 보면 수술하고 어저스트까지 다 잘 완성이 된 그런 환자분이십니다. 각도가 150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 다만 좀 불편하죠, 아직까지. 근데 외전 한번 보실게요. 이제 앞으로 가네. 안 돼. 이제 앞으로 가버렸잖아. 자, 가보세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가보세요. 아파요. 여기서 안 되네. 예, 거기서 안 돼. 이 정도에서. 아이고. 해박적 위치에서 90도 정도에서 메카니컬 페인과 함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라이딩이 되질 않았어요. 그런 상태셨습니다. 아파 죽겠죠? 네, 여기 아파. 자, 이분 페이스북에서 다 보면 뭐 치료 과정이 다 나오고요. 결과만 좀 간단히 같이 좀 보면서 같이 좀 즐기죠. 자, 이제 치료하기 전에 최종적인 확인인데요. 예, 앞으로 한번 올려보셔요. 그거 들어봐요. 네, 들어봐요. 기분이 어떠신가도 크게 얘기 좀 해주시고. 오우, 기분이 어때요? 잘 올라가네. 다행이다. 네. 너무 좋아요. 잘 올라갔어. 다행이다. 예. 그 생고생 안 하고도 이렇게 돼요, 그죠? 아우, 그 수술을 잘하셨고 네. 수술 작품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수술하고 인테리어하고 예. 막 그냥 지저분한 상태로 있었는데 이거 청소 좀 해놓으니까 이 정도 되잖아요. 예. 어깨 이렇게 하고 이제 일도 곧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옆으로 올려보세요. 그대로 올려. 그렇죠, 이쁘다. 더 올려봐요. 더 올려봐. 그렇지. 내리시고 됐어요. 더 안 봐도 돼. 스캐퓰러가 자꾸 빠져. 이 환자는 9월 17일 날 수술 이후에 일반적인 경우와 똑같죠.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 리페어 스테이지, 리모델링 스테이지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은 리모델링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실적으로 이분에게서는 리모델링 스테이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리페어 스테이지 2단계에서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굳어 있는 그런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 팔을 못 움직이는 것과 아픈 것 두 가지를 분석을 해보면 PT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메카니컬 페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움직일 때 계속 불편한 거죠. 그 상태와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굳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술 후에 수술 예후는 굉장히 좋으나 수술 그 작품이 자꾸 또 망가지는 거예요. 도로 굳어지는. 아마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하신 집도의 입장에서는 리페어 스테이지 넘어갈 때 관절이 굳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도수 치료와 통증,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도수 치료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어깨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제가 알고 있는 정형외과 선생님이 말씀이에요. 수술은 굉장히 잘 됐는데 굳혀먹는다는 거지. 그리고 아픈 거를 조절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본인이 이제 마통과에 의뢰해가지고 통증 주사를 놓게 하고 하는데 그 모든 결과들이 수술을 했을 때는 당연히 수술이 잘 돼서 결과가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 회복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를 못해서 환자가 더 고생하는 그런 사례를 경험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환자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현재까지 통증 조절과 관절 기능 회복 이 두 가지를 해결을 못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도 돼요. 이분은 계시는 지역에 제법 큰 병원, 어깨 전문 병원에서 수술하신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메카니컬 페인을 조절해 주는 게 저희 학회 치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수프라스캐퓰러 너브죠. 자, 이거 저희 학회 선생님들이 보실 때 어느 수준까지 가면 되냐면 어퍼티지 컨트랙션에 에센트릭 컨트랙션 다시 리컨트랙션 일어나는 수준에 맞춰주시면 적정 강도가 나옵니다. 이때 트위칭만 잘해주시면 충분히 조절이 된다는 점. 그 다음에 클래비클 본 자체를 직접 때리시면 안 된다는 것만 잊지 마시고 적용하시면 돼요. 메카니컬 페인이 있을 때는 이것만 적용해도 굉장히 도움 많이 되죠. 원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도식도가 통증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한 도식도, 간단한 도식도입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대충 보시면 다 아실 텐데요. 환자가 통증을 느낀다라고 얘기하는 루트는 흔히 이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통증을 해서 모듈레이션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많이 아파. 그러면 excitatory 버전 EPSP로 넘어가죠. 이 넘어간 상태에서 프로젝트 뉴런, 소위 그 도살혼으로 다시 전달하게 되면 아픈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도 수술 후에 통증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통증 조절을 할 수 있다면 이런 사이클이 진행이 되게 되죠. 도살혼으로 올라와서 릴레이, 통증 조절, 모듈레이션 해서 통증이 좀 캄다운이 되게 되면 인히비토리 버전, 소위 억제성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상태에서 프로젝트 뉴런, 소위 도살혼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통증이 점차적으로 감소되는 사이클을 돌게 되죠. 프라이머 어페런트 파이버가 반응하는 이 시점, 이 라인하고요, 도살혼에서 살라무스 쪽으로, 하이퍼살라무스, 살라무스 쪽으로 전달한 이 과정, 이 두 단계에서 통증이 조절이 되질 않게 되면 계속 아프게 되는 건데, 결국은 2단계와 2단계에서 조절을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는 게 저희 학회의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 치료는 도살혼으로 전달되는 그 과정에서 통증을 조절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 빨간 라인, 소위 EPSP 라인으로 타던 게 부분적으로 IPSP 라인을 타서 상위 레벨로 통증을 전달할 때 통증이 좀 억제된 상태로 전달하는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도살혼에서 상위 레벨로 전달시킬 때도 억제하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EPSP에서 IPSP로의 로드 전환이 돼서 점차적으로 통증이 줄어드는데, 소위 EPSP 라인의 부지 통증 점수를 색깔로 비교하자면 이렇게 연해지고 조절되다가 결국 IPSP로 전환해서 환자가 덜 아프고 덜 아픈 것만큼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펑션이죠, 기능 개선을 위한 도수치료를 실시해서 관절 범위를 더 확보해주고 하는 순기능적인 치료로 전환하는 시작이 바로 전기신경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방금 보셨던 수프라스케퓰러를 쳐주는 방법인데요. 치고 나면 환자가 올려봐요. 예. 응, 아파. 여기서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고 계세요. 자꾸 팔이 앞으로 가려고 해서 뒤로 살짝 벌리지. 옳지. 제가 놓을게요. 내려보세요. 내릴 때 아픈 거 보세요. 여기밖에 안 아파요. 여기. 아픈 게 아까하고 좀 어떠세요? 아픈 거? 아까 처음에 하고. 느낌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수프라스케플러의 가볍게 통증을 억제해주는 원리로 건드려주고 난 다음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접근을 합니다. C5 루트를 쳐주는 그런 방법인데, 보통 목 디스크나 어깨 통증, 그 다음에 견관절 통증, 상완 통증이 있는 경우까지는 이 부위를 건드리고 나면 상당히 부드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도식도로 보시게 되면은 도살혼에서 상위 레벨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전달, 이 부분을 조절해주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적용하게 되면 환자가 소름을 느끼게 되고요, 에센트릭 컨트랙션이 유도가 됩니다. 이미 저희 학회 선생님들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부연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몰리면 안 된다라는 거 잘 아시죠?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팔 앞으로 올려보세요. 앞으로. 귀로 붙여서 올리셔야 돼. 예. 아니, 얼굴 채지 말고, 예. 올려보세요. 팔 올릴 때 기분이 어떠세요? 좀 낫네. 그렇네. 귀 붙이셔야죠. 올리고 계세요. 내려보시고, 내릴 때 아픈 거 보세요. 아니, 안 아픈데. 예, 옆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이제? 똑같이. 이게 몸 틀지 말고, 팔 앞으로 가지 말고, 그대로 올려봐요. 더 올려봐요. 더. 잘하셨어요. 범위는 올라가더라고. 이거는 당연히 수술하신 분은 당연히 이런 정도의 결과가 나와야지 돼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아파서 못 올리셨던 거죠. 못 올리게 되면 당연히 올리는 것만큼만 움직이니까 그 이상에서는 관절이 굳어버리는 소위 LOM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적용하는 거는 방금 전에 치료했던 그 행위들이 주변에 스트레스가 좀 많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보내면 이 환자는 무지 아파요. 그래서 머슬셀 리어레인지먼트를 유도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 학회에서 실시하는 ERT라는 방법이 되겠죠. 자, 우리 학회 선생님들 ERT 적용할 때 전기가 끊기면 안 되고요. 적정 강도 꼭 유지해 주십시오. 적정 강도보다 세면 오히려 더 무리가 가고요. 너무 약하면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 점 참고하시고 ERT를 적용합니다. 값은 A값과 B값 두 가지를 다 병행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학회 선생님들 아시죠? 숄더 조인트에 대한 ERT 네 가지 동작 아실 거예요. 그거를 넥 앤 숄더 해서 합쳐서 여러분들이 치료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거예요. 저는 이제 페이스북 라이브이기 때문에 전부 다 공개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것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하고 난 상태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분이 처음에 숄더 플렉션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안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이렇게 팔 옆으로 올릴 때도 하고 이렇게 올리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가 아프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아유, 허리까지 아파서 허리. 아유. 그래서 메카니컬 페인을 조절해 주는 게 항상 병행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팔 앞으로 천천히 올려봐요. 올리는 게 부드러워 안 부드러워? 부드러워요. 많이 부드럽죠? 예. 다시 내리고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오. 이게 안 됐다고요, 여러분. 다시 내리고 한 번 더 해보실게요. 하나, 둘. 올려요? 예, 아이 이쁘시네. 너무 이뻐요. 올리는 것도 너무 이뻐요. 내리시고, 내릴 때 아픈 거 보시고요. 이번에는 옆으로인데 까운 거 가지고 치료 준비해봐. 자, 옆으로 한번 올려보실게요. 이 앞으로, 이 몸 틀어지면 안 되고요. 똑바로 그대로 얼마나 올라가나 보자. 어이차! 아까는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 더 올려봐요. 아이 이쁘다. 내리시고, 그러니까 120. 누가 봐도 개선이 있습니다. 개선이 있는데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어깨 수술을 하는 환자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환자고, 수술을 준비 중이신 환자분 입장에서도요, 수술 후에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포인트를 치료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가 요즘 치는 게 코라코이드 프로세스 하단부를 아주 요즘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APCT라는 걸 씁니다. 이 방법은 이 도식도에서 보시면 이쪽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쪽 부분. 흔히 팔을 외전, 굴곡할 때 델토이드 앞이나 옆이나 뒤쪽으로 아프다고 하는 경우에 이 부위를 조절을 해주고 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가 아마 있을 거예요. 들어볼까요? 자, 이제 치료하기 전에 최종적인 확인인데요. 예. 앞으로 한번 올려보셔요. 그거 들어가요? 네, 들어봐요. 기분이 어떠신가도 크게 얘기 좀 해주시고. 오. 기분이 어때요? 잘 올라가네. 다행이다. 네. 너무 좋아요. 잘 올라갔어. 다행이다. 네. 자, 이분은 그 수술 후 재활치료 한 게 지금 2개월 좀 넘으셨는데, 한마디로 지난해 9월 이후로 처음으로 이렇게 제대로 올려보고 움직여 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치료 종료된 상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기초적인 걸 작업을 해 놓은 거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담당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이분을 모시고 가서 기본적인 매뉴얼을 다 실시합니다. 매뉴얼과 함께 잔존에 있는 통증과 불편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요. 그때가 이제 제대로 된 치료가 들어가게 되겠죠.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에 상당히 많은 환자가 이 환자처럼 수술 후에도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아파한다. 그런 환자를 만나는 우리 PT 입장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리페어 스테이지에서 리모델링 스테이지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리페어 스테이지에서 잔존에 있게 되면은 이분처럼 계속 아프고 관절이 다시 굳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좋은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예후가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죠. 토로 아픈데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이런 류의 환자가 왔을 때
무조건 메카니컬 페인을 조절해주는, 그러니까 페인 컨트롤과 기능 개선을 시켜주는 거죠.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안 아프고 덜 아플 수 있게 하고 관절이 굳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는 그런 치료를 집중합니다. 아마 우리 학회 선생님이 아닌 PT 선생님하고 저희 학회의 차이는 전기신경 치료를 함께 병행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 만나게 되면 전기신경 치료를 적용하지 않고 매뉴얼만 적용했을 때보다는 전기신경 치료를 적용하면서 매뉴얼을 실시했을 때 기능 개선은 물론이고 통증 조절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행복해해요. 그리고 수술 후에 관절이 다시 굳어버리고 도로 아파지는 그럴 가능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기신경 치료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피드백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전기신경치료학회 병원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클릭을 해보십시오. 클릭을 하시면 웹사이트 첫 번째 칸에 첫 번째 보통 나올 거예요. WCN이 코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이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저희 학회 카페가 들어와요. 여기가 사실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쪽에 워낙 많은 분들이 문의가 있으셔서 저희가 게시판을 새로 만들었어요. 여기 좌측에 보시면은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 분류를 해서 이 안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셔가지고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첫 번째 연관 검색어에서 전기신경치료학회라고 나옵니다. 여길 들어가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는데요. 카페에서 보시면 우측 맨 상단이죠. 이 상단에 보시면 석삼자가 있어요. 석삼자를 눌러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면 똑같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로 또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쪽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